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 영하 4도인데요. 오늘이 12월 3일 윤석열이가 오후 10시 25분경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이죠. 그죠?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예도는 그날 혼자 원룸 연구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사유를 하면서, 그래서 늦게 알았습니다. 한 11시 넘어서 한두 시간 뒤에 이 사실을 알고 외신을 확인할 정도로 믿지 못할 그러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보고 정말 경악하고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를 켜서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유튜브를 켜서 천천히, 예도가 그래도 말이 느린 건 아니잖아, 그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은 해야 되는데 입이 버벅거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10분 정도의 영상을 찍어서 윤석열은 끝났다 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이죠, 그죠? 찍어서 올렸는데, 그리고 곧바로 북한산 자락에서 거리로 나가 보니까 정말 조용한 거야. 12시에서 1시 됐겠죠, 그죠? 그리고 택시도 없어요. 조금 지나니까 네이버가 다운이 되고,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공포의 밤이었는데, 그래서 차도 없고 다시 연구실로 들어왔다가 조금 있다가 또 나가보니까 계속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나가니까 차가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새벽에 국회를 향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 1년이 지났죠, 그죠? 그날 이재명 대표,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대표는 곧바로 유튜브를 켜서, 그죠? 시민들과 국민들을 국회로 오라고 독려했고, 담을 타 넘어가서 이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했죠, 그죠? 정말. 그리고 수천 명, 정말 무수한 국민들이, 시민들이 국회로 나가서 이 비상계엄을 저지해서 빛의 혁명을 통하여 내란을 진압하고, 그죠? 지금도 뭐 아직 정리된 거는 아니지만은 어찌되었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후에 국민 주권 정부를 열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정말 그 혁명의 밤, 여러분, 역사적 사건은 12월 3일 10시 25분경에 일어났고, 여기에 저항하는 혁명적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그죠? 국회로 달려가서 이 내란을 진압하고, 그리고 비상계엄에 저항하는, 그죠? 바디우적인 역사적 사건이 주체를 형성하는 이 혁명적 주체들이, 그죠? 모여서 내란을 극복한 거야.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도 계속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정부를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여러분. 국민이 주인인 거야. 국민이. 시민이 주인이고, 프랑스 혁명도 시민이 일으킨 거예요. 국민이 일으킨 거. 국민이 주인이고, 일반 의지를 대변하는 그 주체 역시도 국민인 거야. 그죠? 그런데 민주 진보 진영에 이상한 종교 집단, 정치의 종교화를 통하여 태어난 노무현을 팔아서 귀족 가문이 됐죠. 그죠? 이 김어준에 의하여 나타난 문재인 귀족 패밀리라고 예도는 부르잖아. 그죠? 이 집단이 국민의 주권을 노무현을 숭배하고 그리고 문재인을 숭배하는 그런 방식으로 특정 정치인을 신격화하고 아이돌화해서 그죠? 그래 숭배하기만 하면 민주주의가 오는 것처럼 미친 집단인 거야. 21세기에. 문재인은 그날 뭘 했을까? 정말 참. 어제 추경호 의원 역시 이 특검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은 뭐 아니나 다를게 영장이 기각됐죠. 그죠? 그러니까 내란의 극복은 이 사법부의 판사들이 그죠? 전부 다 기각시키는 거야. 이것은 예도가 볼 때는 어떤 사법부의 개혁,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한민국의 천민 자본주의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이 뭐 엄청 강하다. 그냥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되죠.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천민 자본주의를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 직업교육. 법공부를 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만 되면 대한민국의 이 자본주의 사다리에서 정점에 오른다라고 하는 그 천민 자본주의적인 의식이 만들어낸 법철학 없는 법교육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거야, 여러분. 이 엘리트 집단, 그죠? 이 천민적인 엘리트 집단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내란에 가담한 의원들이나 그죠? 중추적 인물들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족족 기각되는 거야. 이런 정도로 법조계 그죠? 스스로 대한민국의 엘리트라고 하는 새끼들이 얼마나 정신이 썩었는지 그죠?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천민자본주의적 그 썩어 빠진 교육이 만들어내는 직업교육 그죠? 이것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어떤 주류 세력으로서 지금도 계속해서 준동하고 자기 자신들만 기득권을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 없고 역사 의식 없고 시대 정신 없는 법철학 없는 법만을 공부하면 이래 되는 거야, 여러분. 대한민국 현실의 구조적 문제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오랫동안 그죠? 의식을 바꾸고 국민이 깨어나서 그죠? 이런 자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어떤 상위 계층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러니까 공직을 맡을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리고 선언해야 이런 새끼들은 공적 영역에 발을 못 붙이는 거야. 상당히 오랫동안의 과제가 될 거라고, 이것은. 물론 뭐 민주당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말했죠. 그죠? 이 내란 세력은 끝까지 뿌리 뽑아야 되는 거야.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갖고 계속해서 법안을 만들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야. 혁명의 주체 역시도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식이 깨어난다면 이런 자들은 점점 공적 영역에 발을 못 붙이게 되겠죠. 그죠? 정말 기나긴 싸움이 될 거야, 여러분. 내란의 극복 역시도. 지금 사법부의 판사들의 의식이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 추경호의 그 영장 기각을 보고 기가 살아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와 더불어, 그죠? 헛소리를 짓거리고, 이 집단 끝났죠, 그죠? 이런 집단이 대한민국의 의원이요, 그죠? 국회의원, 지나가는 소새끼가 웃을 일인 거야.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민의힘, 이들의 이데올로기, 이들의 역사의식, 이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 의식은, 그죠? 표면적으로 드러납니다. 쉽게 알 수 있어, 국민들이. 그죠? 이 자들은 이제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일만 남았을 것 같은데, 이 자들을 지지하는 국민이 지금도 30%에서 40%, 어떨 때는, 그죠? 얼마 전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대한민국에서 36%, 7%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 여론조사에서. 코미디죠, 그죠?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 수준이 딱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내란 같고, 정말 민주진영에 있는 시민들이라도 의식이 깨어나야 되는데,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12월 3일 문재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양산 책방에 거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자택에 있었는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길래 성명 하나도 발표하지 못하고, 그죠? 문재인은 그날 어디에 있었는가? 이 노무현을 팔아서 귀족 가문이 된 이 문재인, 그죠? 윤석열을 만들어내고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없고, 그리고 그 관계도 애매하잖아, 그죠? 이낙연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양정철, 전해철, 임종석 이런 자들이 싱크탱크 역할을 했는데, 정말 돌대가리 새끼들이, 그죠? 나라를 또 한 번 말아쳐먹었잖아. 이런 놈들이 이낙연과 더불어서 윤석열을 만들고, 그 당시에 김어준과 주진우는 또 이 윤석열을, 그죠? 문재인의 아들과 같은 존재라고 또 띄우고, 그래서 윤석열을 만들고, 그죠?
뭔가 모호한 관계인 거야. 주진우와 그 윤석열과의 관계, 그리고 또 김건희와의 관계도 애매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뭔가 다리 하나를 이 문재인 귀족 패밀리는 이쪽 윤석열과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을 했고 민주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었으면 윤석열이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 당일날 그 다음 날이라도 시민들과 국민들은 국회로 달려나가서 이 비상계엄에 대처하고 저항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그날 어떤 일을 했을까? 어떤 성명을 발표했을까? 주인이 국민이요, 역사적 주체가 시민이자 국민이라고 한다면 독특하게도 이 문재인 귀족 패밀리를 만든 김어준과 양정철, 그죠? 탁현민, 정말 자본주의의 개새끼들인데 전부 다가 정말 정치의 종교화를 통하여 부를 챙기고 지금은 귀족들이 다 돼 있잖아, 이 집단이, 그죠? 그러니까 그날 문재인은 뭘 했느냐 말이야. 뭘 했고 어떤 성명을 발표했으며, 내란을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 조희대와 같은, 그죠, 사법부의 반란이 또 있을 때에도 문재인은 한 게 뭐가 있어, 그죠? 애매합니다. 윤석열과의 관계도. 이낙연을 통하여 어느 정도 또 드러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만든 책임이 있는 장가야. 내란이 일어났던 1년 전 12월 3일 날도 아무런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어요. 내란을 지나오면서도 아무런 성명이 없었고, 여러분. 이게 문재인이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런 자를 신격화하여 노무현과 접붙여서, 그죠? 정치를 종교화시켜서 지금도 국민 주권을, 특정 정치인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이런 정신병자 집단이, 그죠? 김어준을 통하여 세력을 계속 펼쳐가고 있다 이거야. 조국 같은 인간을 통하여. 이 문재인 귀족 패밀리, 그죠? 이 자들은 뭘 했을까? 김어준은 또 뭐 그 이후에 순천으로 도망갔다가 또 올라와서 어느 정도 또 역할을 하면서 국민 영웅이 또 되잖아, 그죠? 이 자는 참, 내란이 끝나자마자 이런 콘서트에서 문재인 같은 이런 자를 또 혁명의 주인공으로 앉혀서 형 동생 하면서 미친 지랄을 뜬 게 바로 김어준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자마자 큰 그림을 그리면서 조국을 얹어서 문재인 귀족 패밀리가 다시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 같은 그림을 그려서 진보 진영을 어지럽히고 있는 게 바로 김어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의 색깔은 뭐야? 내란을 극복했는데 뭔가 기여는 한 것 같은데, 또 보면은, 그죠? 문재인을 신으로 섬기고, 거기에 문재인 왕족의 왕자는 조국이 돼야 된다. 이런 정신병자 같은 집단. 문재인은 뭘 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김어준의 가장 큰 정신병적 어떤 수준, 그리고 가장 큰 착각이 뭐예요? 국민 주권, 그죠?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특정 정치인이 주인이다로 바꿔놓은 거야, 여러분. 과대망상, 자기 자신의 과대망상에 의하여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이 주인이 되는 이런 전도된 도착증, 그죠? 이걸 정치로 끌어들인 놈이 바로 김어준이에요. 많은 국민들에게는 또 영웅으로부터 칭송받고 있지만 역설 중에 역설이죠, 그죠? 문재인 패밀리의 가장 문제는 뭐야? 국민의 주인임을, 국민이 주인임을, 국민이 역사의 주체임을, 그죠? 망각하고 이걸 전도시켜서 문재인 패밀리가 마치 대한민국 전체의 주인인 것처럼 장사를 하고 대한민국 민주 진보 진영의 의식 없는 자들을 가스라이팅 해왔다 이거예요. 사실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진 정치인은 이재명 대통령이죠, 그죠? 정말 역설 중에 역설인 거야. 이재명 대통령만큼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어렵죠, 그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6개월 동안 보여준 그 정치적 행보는 문재인이가 5년 동안 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이해가 되죠. 그 당시는 이런 경제적 위기, 트럼프 현상,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없었을 때예요. 코로나 시기였지만 문재인이가 뭘 잘해서 코로나를 극복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이 공동체 의식이 강해. 거기에 협조하고 그 당시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인들은 국가의 통제의 말을 잘 안 듣고 데모도 하고 난리가 아니었잖아, 그죠?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100%가 이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순종하고 따랐잖아. 정말 그러니까 이자의 어떤 그 윤석열과의 관계, 그죠? 그리고 김어준을 통한 정치의 종교화를 통하여 국민 주권을 없앤 거죠. 이 장본인이 지금 다시 유튜브를 통하여 자기 가족의 어떤 왕자를 위하여 열심히 또 일하고 있잖아. 이 국민 주권을 인식하는 이재명과, 그죠? 국민 주권을 팔아서 노무현 파리를 통하여 종교화시켜서 문재인을 왕으로 모시는 이 문재인 귀족 집단, 귀족 패밀리, 국민 주권을 전도시켜 자기들이 국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정신병자 집단, 그죠? 이 국민 주권에 대한 이 차이가 바로 이재명과 문재인의 차이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뒤떨어진 시대착오적인 기호를 지금도 끌고 와서 숭배하면서, 그죠?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조국을 업어서 뭔가 큰 그림은 어땠겠어? 조국을 사면시켜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을 하고 거의 압박 수준이죠. 요청은 무슨 요청? 그리고 조국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
그 정치적 힘을 강화시켜서 이런저런 작업을 하다가 민주당과 합당을 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조국이 딱 나와서 뭔가 이재명 대통령의 뒤를 잇는 그런 그림을 그렸겠죠. 이 집단이. 참 지나가는 소새끼가 웃을 일인 거야. 그런데 노무현 파리를 통하여 정치하는 새끼들 특징을 보면은 무능력하고 이미지를 팔고 그리고 국민의 공공의 선을 위하여 일하기보다는 국민을 팔아서 사익을 챙기는 사익 집단이죠. 그죠? 정말 무능력합니다. 이 집단을 보면은 여러분. 그리고 말은 국민에게 봉사한다 그러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그런 무의식적인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국민 위에 있어요. 이 새끼들 보면은. 이게 딱 문재인 귀족 패밀리의 특징이에요. 문재인은 12월 3일 어디에 있고 어떤 성명을 발표했는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의 차이도 이재명과 문재인의 차이죠. 그죠? 국민이 깨어나야 돼요, 사실. 그런데 이런 자를 지금도 신봉하고, 그죠? 종교처럼 섬기는 그런 진보 진영에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니야? 정말, 그죠? 진보를 정체시킨 장본인들이죠, 그죠? 정말. 그러나 12월 3일, 그죠? 이재명 대통령은 그 당시 대표일 때 유튜브를 켜서 시민들을 독려하고 담을 넘어가서, 그죠? 국민들과 함께 이 내란을 극복했죠.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국민의 머슴이라 그러잖아요. 국민 주권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 그런 유일한 대통령이죠. 그죠?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 세력에게 힘을 모아줘야 될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사유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